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 장학 퀴즈 MC를 맡은 박혜진입니다. 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상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정신적, 물질적, 문화 양식을 말합니다. 네,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유익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화유산 채널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Shots, cheap beers, and we're doing it right. Got a pool table and a dartboard. If you need a smoke, blow it out the back door. No bottle service. We're getting bucket service. 자,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한 1회 기장원에 도전하는 5명의 학생들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개발자를 꿈꾸며 지금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가정고등학교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문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문화유산 장학 퀴즈에서 제 실력을 입증하여 기장원을 해내겠습니다. 이문혁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광명 광문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안산 양지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예원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좋고 이런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얼떨떨하네요.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원미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조현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때마다 간 박물관의 기억을 되살려 기장원을 따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서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민서입니다. 오늘은 기필코 부모님께 제 노력의 결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서 화이팅! 네, 우리 5명의 본선 진출 학생들 모두 반갑고요. 그리고 저도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와, 패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퀴즈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긴장된 상황입니다만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장학 퀴즈에 나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혹시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김예원 학생? 잘하고 오라고 잘하고 오라고.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민서 학생. 부모님께서는 많이 좋아하셨죠? 네, 예선전에 합격했다고 부모님께 소문을 전해드리니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네, 그 원미고등학교 조현준 학생. 예, 아까 문화유산 장학 퀴즈에 출연을 한 이유에서 어릴 적에 역사박물관을 많이 다니면서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지금 한번 돌이켜 보셨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떤 박물관이 좀 기억에 남을까요? 그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건축물이 신비로웠고 이걸 현대에서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서입니다. 네. 자, 부평 세일고등학교 2학년 최민서 학생. 예, 최민서 학생은 꿈이 흉부외과 의사라고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플랫폼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계단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예. 그때 좀 늦은 밤이어서 저와 한 대학생 형밖에 없었는데 이제 119가 올 때까지 저희 둘이서 흉부 압박이랑 인공호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3일 후에 그 역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할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고. 만약 제가 흉부외과 의사였다면 그 상황에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그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제 심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흉부외과 의사의 꿈을 걷게 됐습니다. 네, 최민서 학생의 꿈 응원드리겠습니다. 광명 광문고등학교 1학년 김도연 학생. 도서관에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하며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광명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었는데 역사 토론과 역사 강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별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인천 가정고등학교 2학년 이문혁 학생. 네. 꿈이 반도체 연구 개발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더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와 문화유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기술로서
문화재와도 아주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재가 많이 소실됨에 따라 이런 복구를 진행하는 기술에 반도체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야를 연계시켜서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퀴즈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퀴즈를 어떤 방식으로 풀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는 문제판의 숫자를 선택하면 7개의 카테고리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35개의 문제가 무작위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맞히면 각 단계에 따라 10점에서 50점의 점수가 주어지며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정답을 말할 기회는 버전을 먼저 누른 학생에게 주어지며 틀릴 경우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다음 문제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본 문제에 앞서서 문제를 먼저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 선택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알면 버저를 눌러주시는데요. 이 문제를 맞히시면 먼저 10점을 획득하고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조선에는 건국을 한 첫 번째 왕 태조부터 대한제국 시대의 마지막 황제 순종까지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제19대 왕은 누구일까요? 조현준 학생? 효종? 틀렸습니다. 자, 다른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최민수 학생. 숙종. 정답입니다. 예, 뭐 이렇게 정답 맞췄는데도 굉장히 기쁘시죠? 네. 네, 먼저 10점을 획득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최민서 학생이 문제 선택 퀴즈 정답을 맞히면서 첫 번째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14번 하겠습니다. 14번 선택하셨습니다. 인물 1단계. 진주 건물은 여성 건물로 궁에서 잔치 때 추었던 궁중무용입니다. 이 무용은 신라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한 소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추었다는 설과 이 사람의 얼을 달래기 위해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데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진주 의암에서 일본군 장수를 안고 순국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예원 학생 논개? 정답입니다. 자,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자 촉성루의 술자리에서 당시 외장이었던 게야무라 후미스케를 껴안고 남강에 떨어져 순국했죠. 예, 정답 논개였습니다. 양지고의 김예원 학생이 맞춰주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선택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선택하셨습니다. 명승 3단계. 이 산에는 옥황상제가 한라산의 봉우리를 뽑아 던져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최민수 학생 제주 서귀포 삼방산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점을 더 획득하셔서 40점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민수 학생이 전 단계 문제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자, 이번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9번 하겠습니다. 9번. 유형문화재 4단계. 전쟁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만큼 모든 첨단 기술과 물자가 무기와 방어구에 집중이 됩니다.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조선은 특히 갑옷이 발달했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머리가 보이는 옷이라는 뜻으로 옷 안쪽에 미늘 형식의 철편을 넣어 장수를 보호하고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외구에서마저 탐낼 정도였다는 이 갑옷은 무엇일까요? 최민수 학생 원수명 가죽 갑옷과 투구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문혁 학생 원수명 가죽 투구입니다. 아닙니다. 자, 두 분을 뺀 나머지 세 분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것은 모세 머리가 보이는 옷이라는 뜻으로 옷 안쪽에 미늘 형식의 철판을 넣어 장수를 보호하고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이 갑옷의 이름을 대는 것입니다. 조현준 학생 원수명? 아닙니다. 자, 아직 두 분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5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답은 두 정갑입니다. 예. 철판 조각을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미늘 구조는 화살을 맞았을 때 유연하게 출렁거리며 그 압력을 분산해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모두 맞춰주시지 못하셔서 자, 이번에는 제가 문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5번 선택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4단계. 이것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놓은 기구입니다. 네, 자, 최민수 학생 정문경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조현준 학생 천상 열차 분야지도 각석. 아닙니다. 자, 다시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4방위를 원으로 그려놓은 기구입니다. 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자석의 반 이문혁 학생 정답은 윤도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윤도라는 명칭 이외에 진암철, 진암반, 폐철, 나침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무형문화재 4단계 40점짜리 우리 가정고 이문혁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이문혁 학생이 문제를 선택해 주실까요? 16번 고르겠습니다. 16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5단계. 보고 계신 그림은 겸재 정선이 그린 이 화첩에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겸재의 나이 65세가 되던 무렵부터 그린 그림들을 모아놓은 이 화첩에는 특히 한강변의 명승을 그린 진경산수가 대부분입니다. 최민서 학생 정선필 경교 명승첩입니다. 정선필 경교 명승첩 네. 정답입니다. 자, 최민서 학생이 국보 보물사적 5단계 50점 획득하면서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민서 학생이 정답을 맞히셨기 때문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세요. 2번 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셨습니다. 인물 4단계. 광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은 이 선교사의 사택입니다. 이문혁 학생 정답은 이장우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최민수 학생 우일선입니다. 정답 우일선 네. 정답입니다. 최민서 학생이 인물 4단계 정답 우일선 맞춰주셨습니다. 본명이 로버트 윌슨인 이분은 한국에 40년간 머물면서 10,000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자, 초반부터 막 쉼없이 조금 몇 문제를 달려왔습니다. 푸실만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예선전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본선은 조금 뭔가 긴장이 좀 더 된다. 혹시 이런 느낌이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긴장을 풀라고 특별한 분들이 문화유산 장학 퀴즈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하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최영천입니다. 우선 그 문화유산 장학 퀴즈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문화유산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흥미롭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다 보면 새로운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문화유산 장학 퀴즈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고 또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976년에 장학 퀴즈에 출연했던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남해종합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장학 퀴즈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큰형님께서 독일의 강부로 파견되는데 환송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올려오게 돼서 그때 장학 퀴즈에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50년 만에 문화유산 채널로 장학 퀴즈가 새롭게 돌아온 만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1988년, 1989년에
장학 퀴즈에 출연했던 국회의원 조수진입니다. 당시에 장학 퀴즈 하면요, 정말 좀 뭐랄까 독서도 많이 하고 뭔가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장학 퀴즈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실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그 버튼을 늦게 누르는 바람에 실력을 많이 뽐낼 수는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도전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도전하는 것,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에 장학 퀴즈에 출연했고요. 이 사람은 1991년에 장학 퀴즈에 출연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인데요. 문제를 빨리 맞출 수 있을까 긴장도 많이 되고 TV에 나온다는 생각에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출전하신 분들도 지금 이 순간 많이 떨리시겠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푸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 파이팅!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방수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장학 퀴즈에 출전했었는데요. 공부하면서 하루하루가 비슷하고 지루하다 보니 그러던 차에 우연히 장학 퀴즈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요. 자신감 있게 버저 누르시고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 문화유산 장학 퀴즈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출전해 계신 학생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예. 좀 전에 최민서 학생이 마지막 문제를 풀어 맞춰주셨기 때문에 최민서 학생이 문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선택하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3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덕수궁의 중명조는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 정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실도서관으로 계획되어 1899년경에 완성된 이 건물은 이후 대한제국의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이루어진 현장이기도 한데요. 다음 중 중명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최초의 서양식 궁중 건물이다. 2번 외국인 사교 클럽인 경성구락부로 사용되었다. 이문혁 학생? 정답은 2번입니다. 아닙니다. 자, 문제 계속 들려주세요. 3번 고종황제가 외국 사절을 아련한 곳이다. 4번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춘왕의 가례가 치러진 곳이다. 5번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최민서 학생? 5번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김도현 학생?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4번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가례가 치러진 곳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영친왕이 아닌 1906년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 황제와 순정효 황후의 가례가 치러진 곳입니다. 자, 그럼 김도현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6번 하겠습니다. 김도현 학생은 6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2단계 고조선 시대에 거울은 권력과 하늘의 조현준 학생. 청동거울. 정답이 아닙니다. 최민서 학생. 정문경 하겠습니다. 정문경. 네. 정답입니다. 자, 최민서 학생 정문경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지름 21.2cm 안에 13,000개가 넘는 정교한 선들과 작고 섬세하게 새겨진 정문경의 무늬들은 확대경을 대고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하다고 합니다. 자, 최민서 학생이 국보 보물 사적 2단계 20점짜리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18번 선택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5단계 조선시대 효종대왕과 인선황후 장씨의 능인 영릉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문혁 학생. 정답은 회양목입니다. 정답 회양목. 정답입니다.
최대 5에서 7m까지 자랄 수는 있지만 생장이 더디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는 건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회양목인 영릉의 회양목은 생물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문제 저희가 함께 풀어봤는데요. 중간 점수 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새1고의 최민서 학생이 150점으로 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가정고의 이문혁 학생 90점, 그리고 광문고 김도현 학생 30점, 양지고 김예원 학생 10점, 그리고 원미고 조현준 학생 아직 문제를 맞춰주시지 못했습니다. 이번 문제 이문혁 학생이 선택해 주실까요? 1번 선택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3단계. 이것은 중생대 백악기에 발생한 화산활동의 산물인 최민서 학생. 무등산 주상전리대 하겠습니다. 무등산 주상전리대. 정답입니다. 무등산 주상전리대는 입석대와 서석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석대와 서석대의 돌기둥 하나의 크기가 지금까지 남한에서 보고된 것 중에 최대 크기라고 합니다. 정답 무등산 우리 최민서 학생께서 맞춰주셨습니다. 30점 획득하셔서 지금 180점 얻고 있죠. 최민서 학생께서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선택하셨습니다. 유형문화재 3단계. 경주 형산강 줄기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이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양반 집성촌입니다. 마을의 규모와 보존 상태, 양반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과 관습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민속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마을은 월선 송씨와 여강 이씨의 양대 문벌이 함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문혁 학생.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경주 양동마을. 정답입니다. 이번 유형문화재 3단계 정답 경주 양동마을. 수많은 국보와 보물들을 비롯해 최소 100년 이상 된 54호의 기와집들과 110여 호의 초가집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1992년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이문혁 학생이 선택해 주실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976년에 장학퀴즈에 출연했던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제가 내드릴 문제는 국보, 보물, 사적에 관한 4단계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풀어주세요. 충북보원에 있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탑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동시에 하나뿐인 목조탑입니다. 5층으로 되어 있는 이 탑은 각 층마다 처마 끝에 무게를 받치는 공포의 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 당시의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탑입니다. 벽면에 석가모니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이 탑은 무엇일까요? 최민서 학생. 보은 팔석정 하겠습니다. 보은 팔석정. 아닙니다. 양지고 김예원 학생. 보은 법주사 팔석정. 보은 법주사 팔석정이. 팔석정. 팔석정. 아닙니다. 네, 조현준 학생. 보은 법주사 팔상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조현준 학생.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발동이 걸렸습니다, 조현준 학생. 자, 조현준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13번 하겠습니다. 13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유형문화재 5단계. 옥천에 있는 이 다리는 신라 문무왕 때인 66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군북면 증양리에 있었으나 철도 공사로 인해 증양마을 입구로 옮겨졌는데요. 이후 수해로 인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을 만나러 갈 때 이용했다는 설화가 전해오는 이 다리는 무엇일까요? 이문혁 학생. 옥천 청석교입니다.
옥천 청석교. 네. 정답이 맞습니다. 예. 50점 획득하셨습니다. 옥천 청석교는 바닥에 긴 장대석을 놓고 양 끝에 네모진 돌기둥을 세워서 교각을 만들고 이 상판석을 얹어 만든 조금은 투박한 모습의 다리라고 하는데요. 전해져 오는 설화는 이 선화공주가 백제 무왕을 만나러 갈 때 이용했다는 설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 이문혁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8번 선택하겠습니다. 이문혁 학생은 8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차고지입니다. 아닙니다. 주차장? 아닙니다. 3, 4, 5. 정답은 이상적입니다. 자, 전반전까지의 점수를 좀 볼까요? 가정부 이문혁 학생과 우리 세일고 최민서 학생이 지금 180점으로 동점을 기록하면서 선두에 서 계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조현준 학생 50점, 광문고 김도연 학생 30점, 양지고 김예원 학생 10점 얻고 계십니다. 자, 전 단계는 아무도 문제를 맞춰주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선택하겠습니다. 금강에서 시작된 퇴적물이 해류를 타고 이동해 최종 도착하는 보성 순천갯벌은 먼 길을 흘러온 퇴적물들이 김도연 학생? 서남해안 갯벌입니다. 아닙니다. 예, 최민서 학생? 갈대 하겠습니다. 갈대 말씀하셨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자, 40점 획득하셨습니다. 110헥타르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갈대 군락지의 절경은 보성 갯벌을 찾는 철새떼와 함께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최민서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22번 하겠습니다. 22번. 명승 2단계. 보시는 이곳은 자연과 인공을 조화롭게 성화시킨 조선중계의 대표적인 정원입니다. 자, 한 문장 들으셨는데요. 최민서 학생이 버저를 눌렀습니다. 정답은요? 담양 소세원입니다. 담양 소세원. 소쇠원. 네. 정답입니다. 자, 2단계 20점 획득하셔서 240점을 얻으며 지금 꾸준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담양 소세원, 조선 중종 때 문신 면왕 송순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최민서 학생이 연달아 지금 맞춰주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제 후반부 조금 전반부하고 비교했을 때? 스퍼트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스퍼트가 오르는 것 같다. 자, 그 기세를 몰아서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32번 하겠습니다. 32번. 국보 보물 사적 1단계. 울산 울죽은 태화강 상류기슭에는 높이 4m, 너비 10m에 이문혁 학생. 울산 대곡리 암각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산 대곡리 암각화입니다. 아닙니다. 풀네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도연 학생? 울산 바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조현준 학생? 울주 대곡리 울주 암각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곡리 울주 암각화. 아쉽습니다. 울주 대곡리까지는 우리 김도현 학생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정답입니다. 그려진 그림을 보면 함정에 빠진 호랑이와 새끼를 벤 호랑이의 모습, 고래도 작사를 맞았거나 새끼를 데리고 다닌 모습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답을 맞힌 학생이 없어서 제가 다음 문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선택하겠습니다. 명승 5단계.
거북 모양의 너럭바 위에 세운 청암정과 석천계곡의 석천정은 이 마을의 대표적인 경관입니다.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 이문혁 학생, 정답은 유곽마을입니다. 다시 한번요. 경주 유곽마을입니다. 아쉽습니다. 유곽마을 아닙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합니다. 조현준 학생, 경주 유곡마을. 유곡마을 아닙니다. 지역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세 분께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5초 드립니다. 부여 유곡마을. 김도연 학생, 부여 유곡마을. 유곡마을 아닙니다. 5초가 다 지났습니다. 정답은 봉화 유곡마을, 봉화 유곡리 마을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조선 중기의 문신 권벌의 선조가 처음 개척한 곳으로 주변에 울창한 송림과 아름다운 수석 등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뛰어난 명승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23번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2단계.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을 정착시키고 국내 소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건립된 이 최민수 학생, 신안 증도 태평염정입니다. 태평염전. 네. 정답이 맞습니다. 예, 최민서 학생이 유형문화재 2단계 태평염전을 맞춰주셨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옛날 방식 그대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규모인 만큼 이 천일염 역시 국내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민서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5번 하겠습니다. 25번 선택하셨습니다. 무형문화재 1단계. 이것은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준 학생, 택견 하겠습니다. 택견 정답입니다. 자, 택견 1983년 무술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국가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무술 가운데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택견까지 맞춰주셨습니다. 조현준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31번 하겠습니다. 31번. 명승 4단계. 이것은 경남 거창의 원악동 계곡에 있는 화강암 안반입니다. 많은 문화재가 있는 이곳은 특히 태계 이왕이 이곳의 이름을 짓기에 관한 시와 최민서 학생. 거창 수승대입니다. 거창 수승대입니다. 수승대. 네. 정답입니다. 자, 원래 이곳의 이름은 수송대였는데 퇴계 이황의 시를 통해서 이름이 수승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최민서 학생이 명승 4단계 문제에 40점을 더 획득하면서 현재 3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최민서 학생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30번 하겠습니다. 30번 선택하셨습니다. 인물 2단계. 들으시는 음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검은고 산조입니다. 수수하면서도 막힘이 없는 남성적인 절제미가 돋보이는 음악으로 빠르고 느린 리듬이 조이고 풀고 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죠. 검은고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현악기로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현준 학생. 왕상악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왕상악. 왕상악. 아닙니다. 김예원 학생. 왕산악. 왕산악. 정답입니다. 자, 검은고 산조는 고종 33년 백난준에 의해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으나 일부 층에서 검은고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비난을 받아 빛을 보지 못하다가 개화기에 들어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고구려의 음악가, 검은고를 만든 사람 왕산악 정답입니다.
자, 김예원 학생이 맞춰주셨으니까 우리 김예원 학생이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1번 하겠습니다. 21번. 천연기념물 4단계. 제주 서귀포 주변에 있는 5개의 무인도에 포함되는 이 섬들은 최민수 학생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문섬, 범섬, 천연보호구역. 학술적 가치가 큰 신종 해양 생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곳으로서 현재는 보호를 위해서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연기념물 4단계 40점짜리 문제 최민서 학생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선택해 주실까요? 29번 하겠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도 맞춰주시지를 못하셔가지고 이번에 문제는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완초장은 이것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사촉과의 풀인데요. 줄기의 단면이 질기고 강해 돗자리나 방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이것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완초, 용수초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대, 2번 엉겅퀴, 3번 억새, 4번 왕골. 이문혁 학생 정답은 4번 왕골입니다. 왕골 정답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왕골 제품은 궁중이나 상류 계층에서만 사용이 되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등 외국과의 교역에서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문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점수를 잠깐 좀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서 학생이 340점으로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뒤를 가정고 이문혁 학생이 200점 얻어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준 학생 60점으로 세 번째 이어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광문고 김도연 학생 50점, 김예원 학생 30점 이렇게 획득한 상황입니다. 자, 이문혁 학생 네, 다음 질문 선택해 주세요. 34번 고르겠습니다. 34번 골라주셨습니다. 명승 1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경북 청송의 주산지는 조선경종 때 완공된 저수지로 아무리 가뭄이 오래 들어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두 종류의 버드나무 30여 그루가 물속에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매우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능수버들과 함께 주산지의 풍치의 상징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버드나무는 무엇일까요? 1번 수양버들, 2번 여우버들, 3번 넷버들, 4번 고리버들, 5번 왕버들. 조현준 학생 1번 하겠습니다. 1번 수양버들 아닙니다. 이문혁 학생 4번 하겠습니다. 4번 고리버들 아닙니다. 최민서 학생 3번 하겠습니다. 3번 넷버들 아닙니다. 김도현 학생 5번 하겠습니다. 5번 왕버들 정답입니다. 자, 왕버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왕버들, 그리고 능수버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이 속세를 떠나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 바로 여기 주산지인데요. 우리 김도현 학생이 왕버들 맞춰주셨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도현 학생께서 선택해 주세요. 26번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천연기념물 1단계. 이번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 동물은 일제강점기에 멸종위기에 몰렸다가 1960년대 말 30여 마리가 수집돼 보존되면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귀신과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개는 털이 긴 것이 특징인데요. 1번 풍산개, 2번 경산삽살개. 이문혁 학생
정답은 2번 삽살개입니다. 2번 경산 삽살개 정답입니다. 자, 이문혁 학생 경산 삽살개 맞히셨습니다. 일제강점기 가죽이 이 군수품으로 쓰이면서 그 개체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말 경북대 교수들에 의해서 다시 수집이 되고 보존이 되면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92년 경산의 삽살개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문혁 학생이 마지막 문제를 맞춰주셔서 지금 현재 210점이 되었는데요. 자, 점수를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서 학생이 340점으로 처음부터 꾸준히 독주를 하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고 이문혁 학생 210점 얻으셨고요. 그리고 조현준 학생과 김도현 학생이 60점으로 동점을 받았습니다. 김예원 학생 3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문화유산 장학 퀴즈 1회 기장원은 최민서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금 200만 원 수여가 됩니다.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이게 세일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 기쁘고요. 왕중왕전에서도 꼭 우승해서 세일고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네 분의 학생들도 아주 열심히 풀어주셨어요. 소감을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어떠셨어요? 2등을 해서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저에게 있어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한 것 같고 제 진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 기회였네요. 예. 이런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뭔가 새롭게 기분이 좋았고 만약에 다음번에 다른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네,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도전해 주셔서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경험이 무척 즐거웠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즐거우신 거 맞죠? 예, 즐거우신 거 맞죠? 예. 오늘 아주 어려운 문제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힘든 시간들 그리고 굉장히 떨리고 또 긴장된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실력 발휘를 해주신 5명의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문화유산 장학 퀴즈 1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서 학생은 왕중왕전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저는 문화유산 장학 퀴즈 2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